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그렇습니다. 네. 하나 네. 더 있죠. 임종득 임종덕 의원 맞습니다. 주거지와 의원. 네. 아. 그래서 저희 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송원석 네. 비대위원장이 의원분들께 지금 즉시 임종덕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사발통을 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몇 명이 갈 거냐? 네. 아.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빨리 취재하세요. 취재력이 좋으시니까. 아까 그 의총에서 그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3특검에 대한 대응 TF를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잖아요. 아니 우리 당 의원들을 버려도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지 이 외부의 이 정치보복 세력에게 우리를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했더니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일단 몇 명 안 갔어요. 의총에. 60명은 절반은 갔잖아요. 아니 뭐 그래도 저희 네. 그래도 많아요. 100명 넘어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몇 명 절반 넘어요? 갔으니까. 계속 지금 분량을 네.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네.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임종덕 의원실 앞에 몇 명이나 좀 그러니까 저는 그 도와주러 생각이 갈 들어요. 것이냐. 예. 아. 그게 이제 또 언더냐 네. 아니냐 이런 네. 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광경이 되지 근데 않을까요? 언더인 분들은 얼굴 잘 드러내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 여- 죽치고 근데 있을 여기 텐데. 언더 안 가면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럼 이제 지금 이견 위원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전 대통령의 집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면 그 검찰 수사관들도 다른 데 갈 때보단 좀 더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서 좀 어떤 행동 같은 게 좀 달라집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뭐 어떻게 생겼나 그 네. 집이 좀 궁금하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별 감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단계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네. 이게 결국엔 이게 최혜병 특검에서 압수수색이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결국은 뭐 경로의 흔적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시간도 좀 지났고 그래서 그 자체가 뭐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있다고 좀 어떤 판단을 하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최대한 엄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모색적인 압수수색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외로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 흔적 자체야 뭐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이제 사후 수습 과정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압수수색은 유의미한 뭐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 아,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은 최병 쪽은요 그 경로의 배경 때문에 아마 저는 가지 않았을까. 경로의 배경. 거기 지금 계시는 분이 경로의 배경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아 지금 이제 그 부근은 거기 지금 구치소에 수감됐고, 예. 뭐 거기에 이제 그 남아 있는 분이 남아 있는 분이 그 VIP 경로의 동기지 않았을까, 민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그걸 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어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네. 뭐 휴대폰은 다 바꿨을 것 같은데 네. 혹시나 그와 관련된 자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 경로를 하게 된 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자체를 혹시나 김건희 씨가 나름대로 언급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종호 블랙펄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압수수색이 배경 네. 같습니다. 여튼 그 특검 수사가 물론 이제 전 대통령 쪽으로도 가지만 국민의힘 쪽으로도 서서히 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누가 들어갔냐? 네, 들어가. 수사팀 들어가나? 괜찮으세요? 유상훈 수석이에요. 임종덕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망신주기,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실력이 나오면 준비하세요.
카메라 어디를 봐요? 아잉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절차대로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전혀 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인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망신 주고 또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그래서 저희는 법대로 절차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상병 사건 회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일 이모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던 박모 경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경정은 이 전 과장에게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비서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기록 반환을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 전 과장은 사건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태였던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했고 이후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전 과장은 최근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반환 연락을 받은 경북청 수사부장은 아직 정식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 사건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기로 정리했다고 특검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보고를 받고 경로한 뒤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건 회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일 국방부, 대통령실과 수차례 통화해 회수에 개입한 핵심 통로로 지목되었지만 관련 추궁이 나올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시원 지형은 대답해 보세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다. 네. 이후 이 전 비서관이 실제 사건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관련자 입을 통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합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순직은 지휘관들 책임이라고 결론 내렸다가 보직 해임을 당했던 박 대령이 1년 11개월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내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옵니다. 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2일 보직 해임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보고서를 회수함과 동시에 항명 혐의 등으로 박 대령을 입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단의 항소로 재판이 이어졌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최상병 특검은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병대는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 9일 뒤 방송국에 출연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보고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고 박 대령은 이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사위 구성 문제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뤄져온 상태였습니다. 한편 박 대령 변호인단은 외롭지 않게 함께 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남은 과제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